한국관광공사 전국사장 우석선입니다. PR 홍보 대행사로 최초로 광고 대상을 수상했어요. 제가 기억이 있는 광고와 콘텐츠로 저희 유튜브 댓글에 그 당시에 한국관광공사 콘텐츠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댓글 다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강지 이사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객과 브랜드를 잇는 그 디지털 고객 경험 설계라고 이제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일들이 실제 이 브랜드에 대한 어떤 입장을 대변하지만 실제 고객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고객들이 이 행동으로 어떤 이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저희가 하는 역할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의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경험을 설계하는 것,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저희가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KPR 소개를 잠깐 드릴 건데 저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브랜드 컨설팅, 뭐 디지털 PR, 미디어 PR 이런 정통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IMC나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 광고에 대한 영역들도 이제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이 디지털로는 가장 좀 큰 어워즈이긴 한데 이런 아테스에버에서 뭐 수상을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저희들이 이런 일들을 쭉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요즘에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업계가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또 그 변화에 따라 가지고 고객들은 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변화의 이 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객의 경험들을 설계를 하고 있는지를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기업이나 브랜드들은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디지털 전환을 지금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객들을 만날 수 있는 터치포인트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설계를 하고 그 고객의 접점에서 일관되고 즐거운 경험들, 와우 포인트들을 일관되게 전달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고객 경험 플랫폼에 잘 반영이 돼야 되고 이런 플랫폼들을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시사점들이 이제 요즘의 변화에서 좀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고객의 이제 구매 행동 이제 변화 그 변천사인데 앞에서 있던 것들은 좌에서 우리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우리가 터치 포인트들을 건드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방향도 규칙도 없어요.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사실 분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경험이 이 전체 여정에서 끊이지 않게 잘 설계한다는 게 너무도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거를 잘 설계를 한다라고 하면 고객과 브랜드를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잘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결과들로 만들어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좀 쉽게 이런 플랜들을 짜려고 한 4가지 축을 가지고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브랜딩이냐, 퍼포먼스냐, 아니면 콘텐츠냐, 데이터냐,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해당 브랜드가 어떤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냐, 그래서 어떤 일들을 집중해서 좀 해야 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이 사사분면을 가지고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 브랜딩이나 콘텐츠는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이 브랜드에 대한 어떤 기반을 만들기 위한 그런 팬덤을 형성하는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들을 할 것이고, 또 여기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그런 팬덤을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이런 이 고객 관계 강화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도 있고, 우리가 목표가 뭐 인게이지 강화다, 아니면 고객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런 통합과 이 마이크로 타겟팅을 위한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 조금 더 세일즈에 기반한 어떤 그런 브랜드겠죠. 그러면 데이터나 퍼포먼스에 집중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짜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한국관광공사는 어디에 해당이 될 거냐? 제가 볼 때는 한국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국관광공사의 역할, 목표 자체는 우리의 한국을 추종하는 글로벌 찐팬들을 만드는 게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니까 이쪽에 많이 이렇게 위치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관계를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유지하고 더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쪽에 한국관광공사의 목적, 그리고 목표,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구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시대의 역작이죠. 반응들도 굉장히 이제 폭발적이었고. 근데 저는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에 감춰져 있는데 이슈 메이킹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통해 가지고 한국에 관심을 갖고 한국에 온라인이든 디지털이든 유입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게 할 거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킹덤 프렌즈라는 대표 캐릭터를 만들어서 굿즈와 SNS를 운영하기도 하고 또 이매진 유어 코리아라는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다양한 SNS 채널들을 운영을 하면서 쇼폼 또 이 바이럴 영상에서 담지 못하는 그런 지역 기반의 로컬에 실제 살아있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고객들을 잡아놓는 역할들을 했고 또 컴플레이 위드 코리아라는 어떤 그런 큰 테마 안에서 사람들이 직접 내가 참여해서 콘텐츠를 만들어보고 내가 직접 참여해서 캠페인을 만들어보는 그런 이 K 트래블로그라든 그런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들 그리고 한창 우리 메타버스가 핫할 때 제페토 안에 우리 이 월드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거기에서 콘서트도 이렇게 진행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계속 잡아놓고 연말에 이 K-바이브 콘서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심을 폭발시켰던 이런 알고 보면 굉장히 설계를 체계적이고 촘촘히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그리고 실제 우리가 영상을 쭉 2년간 운영을 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것들이 더 많은 관심들을 얻는지에 대한 분석들도 진행을 하면서 전략들을 짜나갔죠. 실제 콜라보 영상들 그리고 아무래도 살아있는 어떤 그런 영상미들 또 로컬의 어떤 이 생생한 리얼리티가 살아있고 진정성이 살아있는 이런 영상들이 반응들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영상에 대한 어떤 주요 카테고리로 잡았고 힙한 한국, 재미있고 유익한 한국, 함께하는 한국 이런 카테고리를 뽑아서 저희들이 영상들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안테나 디지하고 협업을 해서 보시면은 당진편, 춘천편, 남해편 이렇게 지역을 대표하는 이런 음원들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영상으로 퍼블리싱을 했었던 사례입니다.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인데 이제 로컬 바이브 프로젝트에서 실제 지역에 그냥 살고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들을 섭외해 가지고 이런 이 바이크를 이렇게 만드시는 분, 또 이 설악산 이렇게 산에 가면서 어떤 이 플로깅을 하거나 이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숨어 있는 한국의 진짜 이야기지 않을까. 사전에 계속 국내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실제 서베이도 하고 이렇게 소재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든잼, 뮤지컬 트래블 이런 이 영상들에 대한 조회수 그리고 실제 조회수뿐만 아니라 좋아요, 댓글, 공유와 같은 인터랙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2년 동안 이제 30천만이라는 새로운 숫자들을 좀 우리의 팬들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다른 어떤 이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저희가 카테고리를 좀 나눠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정통적인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방식이에요. 미디어브라는 뉴스룸을 중심으로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고 모든 그 프로그램들은 사실 다 본인의 목표가 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역할들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SNS 채널이어도 SNS 채널에 맞게끔 걔한테 다 개별 숙제가 주어져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같은 SNS여도 어떤 것들은 각각 독립돼서 채널 특화된 어떤 그런 운영을 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그냥 단순히 콘텐츠를 확산하기 위한 그런 채널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독립돼서 운영이 되지만 결국 우리의 이야기들이 이 담겨져 있는 미디어업으로 트래픽을 몰아주기 위한 어떤 그런 본인의 이제 또 각각의 채널들의 역할이죠. 이 HMG 저널이라는 채널은 미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오히려 기사 소스를 여기에서 찾아가지고 그걸 인용해가지고 기사로 많이 이렇게 실어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실어달라고 기자들한테 일일이 막 물론 그 역할도 하죠. 근데 기자들이 소스가 없으면 여기에 찾아와가지고 기사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자발적으로 자기 신문에 이렇게 실어줘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 방향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콘텐츠로 여론을 형성한다. 이건 굉장히 좀
건방진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 이런 사례들도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관광부사도 이거에 대한 그 좋은 사례라고 봐요. 그러니까 필더 리듬 오브 코리아 시즌 1 때 사실 안 좋은 이야기들도 사실 있었어요. 뭐 죄송합니다만 그 광고로 다 조회수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댓글이 달렸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애써서 덮지 않아도 다 알아서 유저분들이 다 그걸 옹호를 해줘요. 그리고 이거는 이 기술을 가지고 고객의 경험을 주기 위해서 좀 저희들이 진행을 했던 사례인데 기아 자동차의 사례입니다. 시승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뭔가 이 브랜드에 대한 새로움을 주기 위한 그런 고객 경험 강화 캠페인들을 저희들이 기획을 했었고 사실 6년 전 모바일 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것도 있어라고 이렇게 와우 포인트를 가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커뮤니케이션이 그 브랜드의 이미지를 만들기도 한다. 저는 이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고객 경험 자체가 그 브랜드의 이미지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편리한 이제 그런 어떤 홍보나 그런 고객 경험을 설계를 했을 때 그 정보를 알릴 수는 있겠지만 브랜드 자체에 대한 이미지까지 이렇게 끌어올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기술의 혁신성보다는 고객의 접점 설계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술이 괜찮다고 좋다고 다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막 영감을 주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쉽게 아시는 메타버스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한 번씩 다 접해봤지만 다시 들어가서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은 사실은 잘 없어요. 이 챗 GPT나 AI도 그 기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나에게 어떻게 유용하게 쓰여지게 만들 것이냐, 어떻게 내가 걔를 갖다가 내 마케팅이나 캠페인이나 내 브랜드에 써먹을 거냐, 내 고객이 이걸 활용해서 내 브랜드를 기가 막히게 잘 인식되게끔 좋은 브랜드로 전달할 수 있게끔 써먹냐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LG전자가 그 MZ들을 타겟으로 이 파워스토어를 연 그런 사례인데 단순히 디지털에서만 모든 경험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직접 우리 브랜드를 체험해보고 오프라인에서 또 체험을 했다고 거기서 경험이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거기에서 방문 고객 SNS 인증 이벤트라든지 거기에 방문한 사람들이 또 추가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콘텐츠들이 자발적으로 확산되고 유기적으로 돌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만들고 설계하고 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뭐 밑에는 이제 O2O가 아니라 O2, O2O 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 그런 것들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경험들이 이어지고 그들에 의해서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자발적으로 광고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설계들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고 이거는 뭐 퍼포먼스에 대한 사례인데요. 어떠한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클릭을 했냐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은 디자인에 관심이 많구나, 사람들은 색상에 관심이 많구나, 실제 세일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흔적들을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남겨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취합해서 사전 설계만 잘한다고 하면 괜찮은 세일즈 데이터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들, 이 일은 이제 고객의 브랜드 경험을 이제 강화를 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객의 브랜드의 가치 그리고 브랜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세계관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모든 그 과정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혹은 디지털뿐만 아니라 PR의 어떤 정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고객은 계속 이 미디어에 따라 가지고 흐름들이 변하니까 그런 고객의 구매 여정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인사이트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브랜드 경험을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 플래닝 그리고 그런 크리에이티브 이런 것들을 잘 해내는 게 제 역할이기도 하고 아마 이제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소중한 시간을 좀 내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